최명숙이 수저를 내려놓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민정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듭니다. 너가 감히 내 아들을 꿰어내다니 쓰레기 줍는 집안 딸 주제에! 박춘호가 천천히 일어서며 최명숙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우리 딸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최 여사님? 최명숙이 더욱 격앙되어 소리칩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합니다. 모욕? 당신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에요. 박춘호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자랑스럽게 딸을 키웠습니다. 부끄러운 건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깔보는 마음이죠. 최명숙이 갑자기 물잔을 쳐서 깨트리며 소리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세요. 우리 아들은 절대 당신 딸과 결혼 못해요. 쓰레기나 치우는 주제에! 민정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낍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런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박춘호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이 천한 게 아니야, 민정아. 마음이 천한 게 죄지. 이제 30년 동안 참아온 진실을 밝힐 때가 왔구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골목길. 새벽 4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박춘호는 조용히 일어나 어제 빨아둔 주황색 작업복을 챙겨 입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환경미화원. 그에게 새벽은 익숙한 친구 같은 시간입니다. 아버지, 도시락 싸놨어요. 국도 넣어드렸으니까 점심때 꼭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민정이 부엌에서 나와 도시락을 건네며 말합니다. 30살의 나이에도 아버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 도시락을 챙기는 딸. 아버지 박춘호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일어났네. 더 자지, 학교 갈 시간까지 아직 멀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은 아이들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 일찍 준비해야 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된 민정.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학생들에게도 인기 많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민정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시간을 좋아합니다. 특히 환경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청소부 이야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였죠.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아빠는 이만 갈게.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딸이 있어 행복한 남자.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이지만 누구보다 바르고 씩씩하게 자란 민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골목길을 나서며 박춘호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곧 밝아올 하늘.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 많은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춘호 씨, 또 제일 먼저 왔네. 작업소에 도착하자 반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춘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서 그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한때는 큰 회사의 임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춘호 자신도 그 시절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오늘도 힘내봅시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박춘호가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며 말합니다. 그의 손은 굵고 거칠었습니다.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으로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는 연인 강우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만나온 연인.
이제는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강우가 말했죠. 민정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내리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민정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은서야, 체험학습 준비물 다 챙겼니? 네. 어제 엄마랑 같이 준비했어요. 민정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교실로 향합니다. 창가에 앉아 출석부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강우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은 예감.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냅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낸 후 민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학교 뒤편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그들 중에 아버지는 없었지만 민정은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란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릴 적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민정은 더욱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교실로 향합니다. 저녁 퇴근한 박춘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많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가끔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민정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해놨어요. 민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맞이합니다. 박춘호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뭔가 들뜬 듯한 설레는 표정이었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네. 저기, 아버지, 오늘 강우 씨가 저녁에 인사드리고 싶대요. 민정의 말에 박춘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 한편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민정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도 만나보고 싶었어. 아버지의 말에 민정은 안도의 웃음을 짓습니다. 강우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민정은 아버지 직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그런 민정의 솔직함과 당당함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 먼저 씻고 쉬세요. 민정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박춘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민정이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길. 저녁 7시 민정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반듯한 슈트 차림의 강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지만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어서 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민정이 강우를 맞이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차려입은 박춘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이 남자친구 강우입니다. 강우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박춘호는 따뜻한 미소로 강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정이가 늘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먼. 함께. 세 사람은 민정이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따뜻해졌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춘호는 그런 강우의 성실함과 진지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은 민정이와 결혼하고 싶어서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정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네, 제 모든 것을 다해 민정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춘호는 강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마. 언제 상견례를 하면 좋을지 부모님과 상의해보게. 그날 밤 박춘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민정의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네요. 잘 자랐죠? 당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달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장을 다림질하고 머리카락도 정돈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우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민정의 말과 달리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 씨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민정은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쪽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박춘호가 민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민정과 박춘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강우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부모님이 이미 도착해 계세요. 강우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품위 있는 분위기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이 민정 씨와 민정 씨아버님이십니다. 강우의 소개에 민정과 박춘호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우의 아버지 최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어머니 최명숙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시죠.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니 편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최태준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주로 두 집안의 소개와 결혼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우의 아버지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어머니는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민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최태준이 박춘호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박춘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죠. 그 말에 최명숙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요? 청소부란 말입니까? 최명숙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정 씨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넌 조용히 해. 네가 얼마나 공부했고 우리가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데 쓰레기 줍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최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춘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최 여사님,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민정이는 제가 자랑스럽게 키운 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고, 교사? 그게 뭐 대단한 직업입니까? 우리 아들은 S대 경영학과를 나와 현재 임원 후보생인데 그런 아들이 환경미화원 딸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말도 안 돼요. 최명숙의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민정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네가 뭘 안다고. 이건 평생의 문제야. 네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최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정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깨어내다니. 쓰레기 줍는 집안 딸 주제에 박춘호가 놀라서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우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고 최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당장 나가요. 이 자리를 떠나세요. 우리 아들과는 절대 결혼 못해요. 최명숙의 고함 소리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춘호의 눈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자, 민정아. 이런 자리에 더 있을 필요 없다. 박춘호는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우가 다가와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제발 가지 마. 민정은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 씨, 미안해요. 민정과 박춘호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민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런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박춘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울지 마라, 민정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야. 우리가 뭐 부끄러울 게 있니? 하지만 박춘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아있던 부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정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민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민정은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를 내려놓고 싱크대를 붙잡은 채 흐느끼는 딸의 모습에 박춘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박춘호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아버지는 괜찮아. 강우 씨 어머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환경미화원이 뭐가 잘못됐다고. 민정의 말에 박춘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시선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민정이 상처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한 게 아니야, 민정아. 마음이 천한 게 죄지. 박춘호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우 씨가 계속 전화해요. 어떡하죠, 아버지? 민정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봐. 저 강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그렇게 모욕당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안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 때문에 내 행복을 희생할 필요 없어. 민정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민정의 단호한 말에 박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품에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민정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연락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낸다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민정아, 아침 먹어야지. 박춘호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민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민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지. 내 딸 아프면 아버지 마음은 더 아파. 박춘호의 다정한 말에 민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 한 숟가락을 뜨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호가 문을 열자 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의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들어오게. 민정이도 밤새 잠을 못 잤네. 박춘호는 강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은 강우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강우가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우 씨.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민정의 말에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틀렸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만해요. 민정이 차분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강우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민정아, 그런 말하지만 난 널 사랑해. 가족의 반대 따위. 강우 씨의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해야 할 가족이다고요. 민정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춘호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걷던 박춘호는 문득 발길을 돌려 오래된 창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창고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박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금의 최태준이 함께 서 있었죠. 최태준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박춘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계약서, 지분양도 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두 30년 전 그가 최태준과 함께 설립한 회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사에서 쫓겨났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민정아, 아버지가 이제 너를 위해. 박춘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분노와 결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정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민정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는 못 버텨요. 강우 씨를 보내버렸어요.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춘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참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박춘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때가 왔구나.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 박춘호의 말에 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고 온 낡은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내 미래와 행복을 위한 진실이야. 박춘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온순한 환경미화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억지로 학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이 그녀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 교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친한 동료인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강우 씨 어머니가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다던데.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 씨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민정 씨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아들을 노렸다고 소문내고 다닌대요. 민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귓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몇몇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민정 선생님 아버지가 쓰레기 줍는데. 민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업 내내 그녀는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아버지의 직업을 설명하고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로 돌아온 민정은 동료 교사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사들조차 그녀를 마주치기 꺼리는 듯 했습니다. 학부모의 회장인 한 교사의 어머니가 최명숙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지만 오늘은 거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정이 지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춘호는 딸의 얼굴을 보자 서류를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민정아, 학교는 어땠니? 그냥 괜찮았어요.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붉은 눈가를 본 박춘호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문이 퍼졌구나. 민정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 환경미화원 일을 30년 했지만 오늘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적은 없었단다. 박춘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못 참을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당당했는데, 이제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포기해요. 제가 더는 못 버텨요. 민정의 말에 박춘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결국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자신의 처지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박춘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정아,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박춘호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박춘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30년 전의 나야. 그때 나는 사업가였단다. 민정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우 씨 아버님 아닌가요? 그래, 최태준이야.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고 함께 회사를 창업했지. 아버지의 이야기에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평생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강우 씨 아버님과 아버지는? 우리는 공동 창업자였어. 내가 기술을 담당했고 태준이가 영업을 맡았지. 회사는 잘 성장했고 그러던 중 태준이가 결혼했어. 박춘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최명숙과 결혼한 후 태준이가 달라졌어. 명숙은 끊임없이 회사에서 나를 몰아내려 했지. 내가 가진 지분이 태준이보다 많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박춘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민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 회의록, 은행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명숙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우고 내 지분을 강제로 넘기게 했지. 법정 싸움에서도 졌어. 그들이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민정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단다. 어머니가 그때 너를 임신 중이었는데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지. 박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 해 동안 매일 조금씩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았지. 회사의 비리, 탈세, 강제 지분 양도의 진실,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 박춘호는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최태준과 최명숙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기 때문이야. 복수심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구나. 박춘호의 눈빛은 이제 단호했습니다. 30년간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단다. 민정아.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그것은 민정의 삶도 강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호는 환경미화원 작업복 대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30년 전 사업가의 기품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마라.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민정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휴가를 신청했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층 빌딩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태준이가 키운 회사야. 내가 함께 시작했던 회사지. 빌딩 로비에서 박춘호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최태준 사장님께 박춘호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접수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늘 온화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이제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 2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이 바쁘시다고 합니다. 최태준에게 이것을 전해주게. 박춘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경호원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최태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춘호야. 최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그래, 긴 시간이었지. 최태준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모았지? 매일 조금씩이었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도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박춘호가 건넨 서류에는 30년 전 최태준과 그의 아내 최명숙이 박춘호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작된 서류의 원본, 뒷거래 증거, 심지어 최태준이 박춘호에게 보냈던 사과의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자는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 아니,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버렸어.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박춘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회사 비리를 담은 자료였습니다. 탈세, 불법 자금 세탁, 정부 계약 비리 등 심각한 혐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네 회사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일들이야. 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의 쓰레기통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지.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지분?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것에 관심 없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명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춘호와 민정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태준이 서류를 건넸고 최명숙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제 아버지의 지분을 빼앗은 건 누구였죠? 민정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복사본이 만들어져 있고 내 변호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박춘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딸에 대해 퍼뜨린 소문을 중단하세요. 둘째, 30년 전 내 지분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하세요. 셋째,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말도 안 돼요. 절대 못해요. 여보, 진정해. 최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강우는 말을 멈추고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정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우야,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박춘호 씨는 우리 회사의 공동 창업자야. 최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와 내 어머니가 춘호를 배신했단다. 그의 지분을 빼앗고 회사에서 쫓아냈어. 강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는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 이게 다 사실이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옛 직원 김영철 씨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곧 압수수색을 나온다고 합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태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김영철이라고? 그가 내부 고발자였나? 박춘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영철이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지켜봤지. 그리고 내게 정보를 전해주었어.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회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씨,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최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숙은 비명을 질렀고 회사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춘호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민정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두 사람이 회사를 나서려는 순간 강우가 뒤쫓아왔습니다. 민정아, 기다려줘. 그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민정은 망설였지만 박춘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라, 민정아. 아버지는 이제 진실을 밝혔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강우 씨.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기다릴게요. 박춘호와 민정은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빌딩을 나서는 동안 뒤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정은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환경미화원으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이면에는 대단한 의지와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단다. 네가 자랑스러운 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버텼지. 30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최태준 그룹의 압수수색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어제 오후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30년 전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와 최근까지 이어진 회사 비리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은 놀란 눈으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박춘호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정아, 뉴스 봤어? 네. 아버지가 자백하셨어, 모든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결국 인정하셨어.
강우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강우 씨, 많이 힘드시겠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아버지가 아버님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 하셔 가능할까? 민정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혹시 아버님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 기자회견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 좋아. 태준이가 용기를 냈군. 이틀 후 최태준 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여들었습니다. 최태준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30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춘호와의 과거, 불법적인 지분 탈취, 그리고 회사의 비리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고 30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인 박춘호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숙이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춘호 씨는 어떤 분인가요? 그때 박춘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박춘호는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에는 품위가 넘쳤습니다. 저는 박춘호입니다. 3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당당한 자기소개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사를 빼앗기고 환경미화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저는 30년간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박춘호의 당당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최태준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민정은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강우도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셔, 아버님은. 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최명숙이 분노한 표정으로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다니. 그녀의 히스테리컬한 외침에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준과 강우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최명숙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박춘호는 잠시 최명숙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치운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 같은 탐욕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박춘호의 말을 받아 적었고 카메라는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명숙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최태준과 강우가 그녀를 부축해 무대 뒤로 데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춘호와 민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그룹의 숨겨진 창업자가 3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산 사연,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등의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박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파는 일이란다. 하나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원했을 뿐이야. 아버지의 지혜와 인내가 이제야 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녁 강우가 민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춘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께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춘호는 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어나거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민정이를 변함없이 대해준 내가 고맙구나. 강우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의 말에 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최태준 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박춘호와 민정의 집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최태준 그룹을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환경미화원의 30년 복수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민정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전과 달리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이 뉴스에 나오시는 거 봤어요. 수진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연신 감탄을 표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30년을 사시면서 그런 비밀을 간직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줍는 집안 딸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웅의 딸인 것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민정은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그저 진실을 밝히신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30년 동안 성실하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다는 거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단다. 모든 일은 소중해. 아이들은 민정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 선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은 따뜻한 미소로 민정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편견을 가진 학부모들도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표창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참교육자상으로요. 선생님이 환경미화원 아버님에 대해 항상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점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춘호 선생님께도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특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직과 인내에 대해 말이죠. 민정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강우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퇴근 후 민정은 강우와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관리로 들어갔어. 아버지는 구속되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민정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강우 씨.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이야. 오히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강우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민정은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청혼이 아니야, 아직은. 약속이야.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줘.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다릴게요, 강우 씨.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춘호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는 좋은 사람이야. 부모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서는 안 되지. 그 아이의 진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춘호가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영철 씨, 30년 전 동료이자 내부 고발자였던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영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주주총회 자료입니다. 최태준 그룹이 법정 관리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주주들이 만장일치로 사장님을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박춘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사장님은 원래 창업자시잖아요. 게다가 30년간의 깨끗한 이력이 있으시고요. 투자자들도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니 믿기 힘든 반전이었습니다. 영철 씨, 난 이제 환경미화원일 뿐이야. 30년이 지났어.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은 늘 사업가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란 옷을 입고 계셨을 뿐이죠. 영철의 말에 박춘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태준과 최명숙에 대한 구속수사를 발표했고 회사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태준 그룹은 법정 관리 하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원 창업자인 박춘호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모두가 박춘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언론 앞에 선 박춘호는 더 이상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부당하게 쫓겨났지만 회사에 대한 원망보다는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돌아와 회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환경미화원에서 기업 총수로 돌아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박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3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더 겸손하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민정은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 박춘호는 이제 최태준 그룹이 아닌 청호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꾼 것은 과거와의 단절과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는 의미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창밖을 바라본 박춘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이었죠. 아버지, 오늘이 판결날이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최태준과 최명숙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가실 거예요? 아니, 나는 회사에 갈 거야. 과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호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춘호는 지난 30년간 쓰레기를 치우며 걸었던 거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겸손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판결 나왔습니다. 최태준 전 회장은 5년, 최명숙 여사는 3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 비서, 특별 지시 하나 내리겠소. 최태준 전 회장의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오. 최 전 회장이 출소한 후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원망은 이제 충분히 했소.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야. 그날 오후 민정은 학교에서 직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박춘호가 특별 강사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정 선생님의 아버지 박춘호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춘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박춘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교훈이 작은 씨앗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정은 아버지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 앞에는 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민정아. 강우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부모님 선고가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박춘호는 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법이니.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 민정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강우 씨. 한 달 후 법원 앞. 최태준은 수감 전 마지막으로 박춘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춘호야, 정말 미안하다. 최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수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이제 모든 게 용서되었어. 명숙이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내가 보여준 용서에 깊이 감동했다고. 30년의 세월이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아, 출소하면 회사로 와. 내 자리가 있을 거야. 최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우리가 함께 시작했잖아. 함께 끝내자고. 최태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청호그룹 본사 앞.
박춘호는 퇴근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건물 정문 옆에는 환경미화원 모습을 한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마이너스 청우그룹 창립 이념. 박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동상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여정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2달 후 국가에서 주관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상 시상식. 박춘호는 사회통합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천한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천한 것은 탐욕입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춘호는 동네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